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맞았네요.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SBS 뉴미디어국 신정은 기자.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보도국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 네, 함께 안녕하세요.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12월 18일 1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댓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OS님께서 실시간 채팅창에 지난번 방송 수요일 방송 때죠. 네, 제 오디오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매끄럽게 들리도록 사전 점검을 마쳤고요. 예, 그리고 이경원 기자 오기 전에 몰래 마이크도 바꿔 찼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있으면 이경원 기자의 마이크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방송 시설뿐 아니라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뉴스 정리하고 그 가운데 2가지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첫 순서는 영업비밀 동향보고입니다. 오늘 뉴스를 딱 5개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넘쳐났던 뉴스 중에서 얘기거리가 되는 뉴스를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골랐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입니다. 지금 정부 서울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의 계기가 됐던 제보가 이제 과연 꾸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은 이제 국무총리실 별관 문모 행정관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문 행정관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 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정리한 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정확히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정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네. 저기가 그래서 정부 서울청사 압수수색이라고 썼는데 뭐 검찰 수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8시 뉴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세돌 대 AI 한돌입니다. 방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세돌 구단이 바둑 AI 한돌과 은퇴 대국을 펼쳤습니다. 네. 세상을 놀라게 한 알파고와 대결이 이제 3년 전이었는데 첫 대결 92수 만에 이세돌이 불계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 계산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이겼을 때 상대방이 돌을 던지며 항복을 합니다. 불계승이라는 게 바둑을 즐겨 두시지는 제가 않는군요. 급하게 공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계승이 이제 도서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올 때 돌 던지는 걸 이제 불계승이라고 하죠. 그 이제 인류가 AI와 바둑을 둬서 이길 확률은 뭐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I가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AI도 다 AI 나름이죠. 네, 어떤 AI냐에 따라 한돌이냐? 편차가 있나 봐요. 네,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람과 진짜 비슷한 건가 싶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과 비슷하죠, 네, AI도. 근데 우리나라 AI 산업의 현주소, 뭐 알파고보다 잘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알파고는 예전 알파고고 지금 알파고는 훨씬 잘 두는 알파고죠. 알파고가 이제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죠.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잘 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 있다가 IT 담당하는 엄민재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뭐 도대체 이세돌 구단에게 진 AI가 이상하네요. 지면 AI가 약간 이상한 실력이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제일 잘 드는데 AI의 수준, 우리나라 AI 산업 현주소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블랙아이스 의문의 차입니다. 많은 사상자를 네. 낸 상주 영천고속도로 사고 전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서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차량을 피하려다 연쇄 사고가 난 것인지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또 이제 도로 운영사가 염화칼슘을 미리 뿌렸는지 등 안전 조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네.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 서 있었다라고 어제 SBS가 보도한 거죠. 그 보도 내용 잠깐 화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화면 보고 가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이 장면이죠. 지금 이게 사고 나기 전 장면이죠. 네. 근데 사실 고속도로 1차로에 저렇게 정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비상등 하죠. 켜져요. 낮에도 네. 그렇고. 1차로죠, 저게 갓길이 아니라 지금. 네, 추월차로죠. 아이고, 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비켜가는 모습이 있고 네.
갓길로 지금 대피를 하시는 건지 일단 네, 급하게 나가는 네, 장면이 있고 있군요. 그다음 자세히 보시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아, 그 있어요. 차에서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른쪽 이제 밑에서 예. 오른쪽 밑에서 그러니까 저 차가 사고가 상주 영천 그 고속도로 사고 직전에 1차선에 저런 차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 어제 SBS에서 보도가 됐고요. 저 차가 누구고 왜 서 있었으며 저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저희가 취재 중인데요. 경찰도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뒤 8시 뉴스에 소식 들어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소식이네요. 김광현. 네. 좀 기쁜 소식인데 이제 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2년 동안 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고 매년 15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김 선수도 이제 선발 투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네, 이따가 이제 어디 응원하시는지. 특정 팀을 응원하게 그래요? 되면 또 반대쪽 분들이 또 그렇구나. 그러시. 근데 뭐 저는 항상 제가 응원하는 팀은 항상 올라갑니다. 가을 야구를 하지요, 항상. 뭐 LG처럼 그렇게 가을 야구를 하나 안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제 걸러진 것 네. 같아요. 아,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조금 있다가 유병민 야구 담당 SBS 기자 불러서요. 이제 김광현 선수가 미국에서도 잘 던질지. 뭐 김광현 선수가 SK 소속이긴 하지만 메이저리그 진출하면 또 한국 소속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현진 선수 응원했듯이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도 미리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출근 시간대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15분 정도 하행선 운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선로 방향을 표시해주는 신호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또 어제도 운행이 지연이 좀 됐었고요. 어제는 또 이제 다른 호선인데 2, 4, 5호선 지연이 또 출근 시간대 있었습니다. 참, 출근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직장 상사분이 좋은 분이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참 신경도 쓰이고 몸도 피곤하고 하루 에너지를 다 쓰는 느낌인데 출근길에는 이런 일이 뭐 퇴근길 지금 퇴근 시간이실 텐데 퇴근길도 짜증나죠. 퇴근길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 단순히 뭐 멈추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안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장 안 나고 이렇게 힘든 직장인들 제때제때 집에 가고 제때제때 회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NS에서 주목을 받았던 5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압수수색, 이세돌 대 AI, 블랙아이스 의문의 차량, 김광현 그리고 1호선 고장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이세돌 AI 그리고 블랙아이스 아니죠. 김광현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김광현 선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키워드에 대해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과 AI 이 키워드에 대해서 경제부 엄민재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아요.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IT 담당. 네, IT 담당이고요. IT를 담당을 하고 있고 바둑을 잘 바둑은 두시나요? 못 두고요. 네. 바둑은 못 두지만 이세돌 알파고 대국 때도 제가 기사를 썼고 아, 예. 네, IT를 좀 오래 했잖아요. IT를 오래 했죠? 네, IT도 했고 뭐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요. 예, 그렇군요.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오늘 있었던 얘기의 의미와 결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됐어요? 2점 깔고 뒀죠? 이세돌. 네, 예. 그 자학이라고 네, 우상기 이렇게 네, 하죠. 네. 대각선으로 2점 깔고 시작을 했고 아는데요, 바로 예. 2점 깔고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3년이면. 네. 요즘은 사실 인간이 인공지능이랑 들 때는 2점을 무조건 깔고 시작합니다. 아, 요즘에 그런가요? 네네. 예전에 제 기억에 처음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은 바로 맞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알파고 리라는 예. 이제 2016년 2016년, 버전이고 예. 이후에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까지 나왔는데 예. 그때 이후로 나온 이제 뭐 AI 바둑들은 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2점을 깔고 시작합니다. 이 2점 깔고 둔다는 게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들이 둘 때
뭐 오래전 계속 제가 뭐 예를 들면 이경원 기자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경원이 저기 한 점 깔고 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 약간 기분 안 좋거든요. 뭐 당구 칠 때 골프에서도- 누구 80 놓고 누구 100 놓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네, 그렇죠. 아닐까요? 네, 아주 친절한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자, 저희가 녹화 방송이라 원래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네, 조금 뒤에 맞습니다. 8시 뉴스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네, 벌써 나와가지고 저희도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사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네, 아, 예. 난뉴스를 막아야 되죠. 네, 고맙습니다. 아주 바쁜 시간입니다. 네, 원래는 난뉴스를 안 막아도 되는데 네. 상황이 돼버렸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세돌 불결승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92수 만에 네. 불결승으로 끝이 났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NHN과 관련 이제 인터뷰들이 쭉 나오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우연치 않게 78수 만에 승률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승률이 떨어졌다는 78수. 건 예, 그러니까 한돌이 네. 승률을 이제 자체 계산했을 때 이제 점차 올라가다가 자기가 이길 것 같처럼 네네 계산을 쭉 하면서 올라가다가 바둑을 뒀군요. 네. 어떤 순간에 갑자기 확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세돌이 78수를 놓고 난 다음이라는 거죠. 아, 이세돌 구단의 이거 78수는 네. 대충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알파고 때 신의 한 수라고 불렸던 네. 78수랑 숫자가 같습니다. 78이 지금 여기 사진이 잠깐 나오는데요. 네. 굿바이 이세돌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이 이세돌 구단이고 네. 왼쪽은 그 대신 두는 분이요. 네, 한도를 대신 대신해서 두시는 분입니다. 두시는 분이군요. 네네. 예상보다 일찍 끝났어요, 그죠? 네.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세돌 구단이 사실은 이제 2점을 놓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굴욕적이지 않냐 이런 인터뷰들이 그 전에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세돌 구단도 얘기했던 게 그 보통 이제 접고 두면 이제 인간 대 인간을 둘 때도 7집 반을 이제 네네네.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사람이랑은 그걸 안 하거든요. 그거 없이. 네, 없이 하는데 이번엔 그게 있고 했다는 거예요. 덤도 있고. 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근데 마지막에 계약할 때 보니까 그게 7집 반이 있어서 네. 조금 당황했지만 네. 그래서 덜 굴욕적이다라고 라고 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오늘 깔고 놓으니까 수비적으로 뒀겠죠. 네, 이세돌보다. 수비적으로 덮기도 했지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해설을 계속 들으면서 보면 어찌됐든 막으면서 계속 기회가 되면 이세돌 구단 그 스타일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공격을 했는데 뭐 실제로 좀 한 중간 한 50수 이상 넘어갔을 때부터 뭐 한돌이 조금 뭐 왼쪽 뭐 좌하기 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집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유리한 게 다 상쇄됐다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네. 분위기가 이렇게 뭐 바둑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네, 바둑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잘 이게 이게 집을 와닿지가 않은 게. 집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저도 모릅니다. 네, 사실은. 저는 네. 궁금한 게 AI가 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세돌 구단이 잘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네. 지금 많은 보도국의 수뇌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위에서 뭐 일단은 지금 NHN에서는 이세돌이 잘했다. 그걸 NHN 컴퓨터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에러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논의가 될 거예요. 이 AI가 전혀 뭐 처음 오늘 데뷔전도 아니고 원래 국제 대회도 좀 나가고 실력이 좀 있는 친구잖아요. 이 굉장히- AI의 소속 네. 이세돌 구단과 한돌이라는 네네. 친구의 소속이나 스펙. 그러니까 사실 그 가지고 있죠. NHN 소속의 AI고 네. 사실 이쪽 한돌은 바둑 게임 안에서 계속 일반인들과도 계속 두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보를 계속 습득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네. 친구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돌 1.0, 2.0, 3.0까지 올라갔으니까 네네. 사실 굉장히 점수가 그 이에로라고 해서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이세돌한테 2점을 두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이다라고 봅니다. 국제 대회 성적이 어떻게 돼요? 스펙이요? 국제 대회에서 올해에 한 세계 2위를 했죠. 세계 2위를 했는데 이제 거기 1, 2위가 이제 중국의 AI였고 사실은 여기에 알파고는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좀 그러네요.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알파고보다도 실력이 좋다? 뭐 기사에 어, 보니까 네, 그런 그렇게 내용도 있더라고요. NHN에서는 네. 조심스럽게
실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NHN에 대해서. 네. 네. 이미 졌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떻게 저기, 뭐 좋게 말을 하려고 해도 너무 그렇죠. 져버려가지고 좀 좋게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NHN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알파고는 하나의 인공지능이 최저값을 찾는 그 과정들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각자 최저값을 내놓고 논의를 해서 최종값을 내기 때문에 좀 더 진일보한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저기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어갖고 지금. 근데 왜 져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세돌이 잘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알파고보다 좋다라고 일부 홍보 보도자를 냈던 것 같은데 네. 그 알파고는 옛날 알파고잖아요. 지금 알파고가 뭐 아까 얼핏 얘기했죠. 뭐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뭐 이렇게 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알파고는 어마어마할 텐데. 2016년에 등장한 게 알파고 리고 그 이후에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까지 나왔는데 사실 알파고 제로가 2017년도에 나왔어요. 아 2017년. 네. 그런데도 일단 한돌은 알파고 제로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AI 수준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객관적으로 높냐라는 논란에 있어서는 조금 글쎄요. 실제로는 근데 AI 기술력이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 업체나 이런 데 취재를 해보면 그쪽에서도 사실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부분이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방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습득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천 기술은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기 울음소리를 판단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확장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여러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이제 데이터 선법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이제 AI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건 뭐 있어요? AI 분야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MS 오피스나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곳들이 다 AI 기반의 이제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타트업 위주로 AI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원천 기술을 얻을 수 없고 그나마 이제 원천 기술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네이버나 이제 대기업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제가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 네. 실제로 보면 뭐 우리나라 그 기술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데이터 분석도 있고 미국이나 뭐 저도 경제부에서 그때 AI 취재를 했었습니다만은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두 중심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이 그 AI들이 분야별로 다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생성되는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공부를 해서 이제 점점 똑똑해져서 그러니까 AI 기술의 원천을 어느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빅데이터를 그렇게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은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갖게 되면 의외로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지만 AI는 제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맞추기 때문에 제가 뭘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냥 구글을 보면서 매일 무슨 뭐 신발만 찾았다 그래갖고 신발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쯤 신발 찾으면 한번 양말도 찾을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 이제 그게 빅데이터의 기본이고 AI 기본일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잘 이제 쉽지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네. 내일도 맞습니다.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도 경기가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이세돌 구단의 고향인 신안에서 신안에서 네, 마지막 3국을 두게 됩니다. 오늘 저기 뭐 은퇴고에서 일부러 져준 건 아니죠? 뭐 그렇게 좋은 이런 친구였으면 AI 가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엄민재 기자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 뭐 이제 이벤트도 마련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냥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직 우리나라 AI 기술은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단계다 이렇게. 뭐 사실 그렇습니까? 이제 바둑 AI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네, 현실이 그렇죠. 뭐. 예, 그걸 기반으로 어쨌든 바둑 AI도 조금씩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게 만약에 실수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기보를 습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다소 늦게 출발하기는 해도 네. 또 바로 다시 1등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많은 나라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IT 강국이고 그 다음에 또 도시화가 많이 진척이 돼서 도시에 몰려 있어서 정보를 습득하기도 쉬우니까 곧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IT 기자가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세돌 구단과 AI 한돌이죠 이름이 네, 한돌. 한돌. NHN 소서의 한돌 경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AI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짝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일이랑 모레도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또 엄민재 기자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죠.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완 에이스 투수인 김광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구단에 입단했습니다. 스포츠부에서 야구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민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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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민입니다. 자, 김광현 선수 얘기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예전부터 간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30이 넘었죠 지금. 그렇죠. 32이죠. 4년 전에 이제 샌디에이고에 진출을 하려고 했다가 네. 금액 조건이 안 맞아서 눈물을 머금고 국내에 잔류를 했었고요. 아 그때 너무 조금 준다. 네. 그랬었던 것 100만 같아요. 달러인가 150만 달러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에이스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SK 잔류를 했고 네. 이후에 SK 에이스가 뭐 SK 에이스로 활약을 했고 네. 우승도 시켰고 네. 그때 이제 SK 구단주가 SK 출신으로 메이저리그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구두의 그런 뭔가 약속을 하면서 구단주요? 네, 구단주에 구단주는 최실가죠. 최실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최모 회장님 뭐 그 네, 정도 최모 하죠. 회장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실현시켜 달라. 그래서 이번 프리미어 12를 앞두고부터 계속 이제 나 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포스팅 지금 현재 김광현 선수는 SK에 묶여 있어요. FA 4년 계약 안에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구단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SK 구단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포스팅이라 그러죠. 이제 경쟁 입찰을 하는데 30개 구단과 이제 모두 다 경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사실은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난 팀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4년 전에 아픔을 줬던 샌디에이고 그리고 뭐 컵스 이런 팀들이 수면에 드러났었는데 갑자기 세인트루이스가 뭐 엄청 접촉을 해서 진척을 시키더니 김광현 선수가 이제 그저께 미국으로 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디컬 테스트는 통상적으로 입단 협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그렇죠. 이미 금액적인 네. 조율을 다 합의를 해놓고 했고, 예. 몸 상태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보자 이래서 이제 갔는데 역시나 이제 몸 상태 이상이 없었고 음.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지금 사진 나오는 저 장면인가요? 네, 예. 헬로 세인트루이스라면서 재치 있게 인사를 했고요. 네. 아. 계약 규모는 아, 뭐 본인이 만든 건가요? 네, 본인이 예. 만들어 왔습니다. 네. 네. 아, 헬로 그래요?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땡큐 SK도 만들어 갔더라고요. 아, 스윗하네요. 네. 아, 역시. 근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계약이 된 거예요? 좋은 조건이었나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2년 계약 기간에 2년? 보장 금액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간 93억 원 정도 되고요. 93억. 김광현 선수 SK 시절 몸값이 4년에 85억이었거든요. 근데 2년에 93억이면 9배 올랐네요. 9배 오른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잘 됐네요. 옵션을 달성할 경우는 최대 1,100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120억 정도. 네, 그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빅리그 무대를 밟는다는 본인의 꿈을 실현한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액도 금액인데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확보했어요. 그게 잠깐만요. 어떤 건가요? 마이너리그 강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내가 못해서 네. 이제 감독이 너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알았을 때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김현수 선수가 갔을 때 맞습니다. 그거 갖고 싸웠죠. 예, 싸웠던 거 네, 같아요. 그 감독과 음. 단장이 싸웠죠. 김현 선수가 결국은 트레이드가 되는 일까지 겪었는데 이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확보하면요 선수는 굉장히 많이 편해집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내가 좀 못해도
마이너리그 안 그렇죠. 가니까. 마음의 부담이 덜하겠네. 그렇죠. 네. 훨씬 덜하고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와 그 입단 마감 시한 그 계약 마감 시한 10초 남겨도까지 그 막 실랑했던 거는 강등 거부권을 넣느냐 안 넣느냐. 결국은 그걸 포함시켜서 지금 정말 잘 던지게 됐죠. 근데 김강현 선수도 이걸 확보한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예로 치면은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 진출할 때 이걸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 퍼포먼스가 안 좋으니까는 마이너를 내려가고 내려가서 끝내 못 밟고 네, 그렇게 국내를 됐죠. 복귀했죠. 그래서 저는 계약 규모도 뭐 굉장히 잘 받았지만 이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확보했다는 게 김강현 선수는 굉장한 후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이너리 거부권이 있으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편하게.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일본 요미우리 에이스로 뛰었던 야마모토 슌 선수도 토론토 입단을 합의했는데 이 선수는 2년에 600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가 조금 더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거죠. 네. 네. 세인트루이스가 어떤 팀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팀이냐. 우리 그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인트루이스 사실 익숙한 팀입니다. 2016년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가 떨어졌나요? 네. 저희가 마이크가 떨어지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꺼졌다. 네. 근데 잘 된 거죠. 세인트 루이스 사실 저는 야구 잘 몰라서 딱 보자마자 세인트루이스가 언제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거였죠?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는 박찬호 선수가 뛰던 그 2000년대 초중반 시절, 90년대 말부터 이제 미국 대표적인 강타자 마크 맥과이어 선수가 이제 맥과이어 한 선수. 홈런 봄즈와 함께 홈런 경쟁을 벌이던 60몇 개씩 치고 막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좀 약물의 시대가 있었긴 아, 그러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게 네. 아무래도 박찬호 선수 정말 잘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세인트루이스는 그때 알았죠. 최근에는 이제 2016년에 네. 우리 오승환 선수가 진출을 해서 그렇죠. 2년 동안 팀의 마무리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팀이고 이 세인트루이스는 전통의 강호예요. 음. 일단 월드 시리즈를 11번 우승을 했는데 이게 양키스 다음으로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단 역사는 137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이 홍간조 로고가 들어온 거는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치하도 전입니다. 1900년에 1900년에 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래 갔네. 굉장히 오래된 팀입니다. 예, 1800년대 말에 창단한 팀이니까요. 정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팀이고 올해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에 올라서 포스트시즌까지 치렀던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아틀란타를 꺾고 올라가서 챔피언십에서 아쉽게 그 워싱턴 내셔널스에게 지면서 월드시리즈 진출은 좌절됐는데요. 워낙 뭐 선발 멤버들이 좋고 네. 아, 마운드 구성이 좋고 물론 선발진은 올해 좀 떨어졌는데 불펜이 강하고 특히 이 팀은 메이저리그의 거의 뭐 대표하는 포수죠. 야디에르 몰리나가 뛰고 있습니다. 몰리나 네, 들어보셨죠? 예, 예. 네. 그래서 몰리나 선수가 워낙 또 투수 리드를 잘하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한다 그러고 세인트루이스도 굉장히 지금 김강현 선수의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입단하자마자 저렇게 보시다시피 강현 환영 킴 KK. 웰컴 하면서 네, 예. 그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거예요? 방송 전요 방송 아하. 전. 네, 아마 옮겨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예, 요 장면 웰컴. 네, 요겁니다. 웰컴. 이게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페이지 공식 페이지입니다. 예. 네. 올렸고 오늘 세인트루이스 사장도 KK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KK요? 애칭 같은 건가 봐요. 현 킴에서 KK라고 별칭을 붙여줬더라고요. 이마에도 K가 있는 국가대표 한국 그래 국가대표라는 유니폼을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구단 전광판에 저 국가대표 던지는 모습과 가족 사진을 같이 진짜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세인트 루이스가 사실 김광현 선수는 선발인데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잘할까? 자주 볼 수 있을지 저희가 그렇죠. 일단 김강현 선수 인터뷰에서 본인은 선발로 뛰고 싶다고 했어요. 뭐 네. 팀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내가 선발 투수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인트루이스도 김강현 선수를 4호 선발 역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 4호 선발로 했던 선수들이 이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에 13 선발 투수들이 다 오른손 투수예요. 아 왼손 투수 왼손 선발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가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팜 시스템에서도 왼손 선발이 딱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팜 시스템이라 하면 마이너리그라 2군 해서 그쵸, 이제 2군 그쵸. 여기서 선발로 뛸 만한 일단 후보군들 자원들, 중에서 그쵸. 네. 싱글 A라든지 더블 A, 트리플 A에서 이렇게 뭐 김강현 선수의 필적할 만한 왼손 선발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가 이 정도의 환경에서 본인의 퍼포먼스만 스프링 캠프 잘 보여주면 선발 한 자리는 잘 꿰찰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이쪽 내셔널리그에 남는다 그러면 둘의 선발 맞대결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서.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유현진 선수는 협상 중이죠. 네, 협상 중이고요. 지금 뭐 그 댓글들 보면 천산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렇죠. 지금 에이전트 보라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객들이 지금 대부분 다 소속팀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특히 뭐 스트라스버그라든지 게리콜 네, 같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선수들을 다 LA 다저스가 노리고 있었는데 다 뺏겼거든요. 다저스가 지금
전력 보강을 하려면 남은 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싶었는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4년 한 8천만 달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지금 8천. 저랑 신정훈 기자는 야알못이라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스포츠부 선배들 올 네. 때마다 재밌었던 게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분명히 뭐 취재 현장에서 김광현 선수도 받고 했을 텐데 네네. 뭐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쾌활하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되게 솔직해요. 기자를 만나서도 투수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이번에 미국 진출할 때도 본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을 했고요. 그런데 기자들은 또 그런 소스를 많이 주면 또 고맙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잘 써주고 그쵸. 싶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 현재 양현종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에이스 투수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던 게 현장 기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윤성민 선수 사진이 방금 실수로 얼핏 나왔었는데 다음에 물어볼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네네. 은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 선수가. 보면은 우리나라 좌우 에이스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뒤늦게나마 원래 먼저 진출했다가 잘 안 됐고 네. 근데 뭐 어떠세요? 뭐 윤성민 선수 은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뭐 기아 팬들도 그렇고 뭐 야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윤석민 선수는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오른손 정통 투수로서 그 에이스 굉장히 역할을, 좋은 활약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깨 부상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아쉽게 현역을 마감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민 선수가 2011년도에 투수 4관왕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렸고 그렇죠. 그리고 2014년도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립니다. 근데 이때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면서 던지다 보니까 어깨가 탈이 났죠. 그래서 15년도에 결국은 4년 90억 원의 기아로 복귀를 했는데 그 15년도 첫 해에만 그러니까 어깨가 안 좋으면 선발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 1이닝씩 던지는 마무리 투수로 해서 30세이브를 따내면서 그때는 소리 말하면 밥값은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16, 17, 18년도에 1군 등판을 거의 네, 못하면서 뭐 기아 팬들에게는 뭐 진짜 뭐 아픈 손가락, 또 야구 팬들에게는 약간 먹튀라는 그런 또 네, 평가도 그런 받는데 수도 있는데 이제 안타깝죠. 예전에 나라 위해서 뛰었던 그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정말 잘 던졌고 참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네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본인도 이제 좀 아마 이렇게 안 좋게 현역 생활을 끝내게 돼서 아쉽고 속상하고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팬들에게 좀 더 내가 살갑고 잘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 팬들에게 좀 많이 못해준 게 지금 은퇴해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팬들한테 잘해요? 김광현 잘합니다. 선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김광현 선수는 팬들한테 잘해요? 예, 매우 잘하고 SK 구단에서도 네. 뭐 워낙 스타 선수로서 많이 또 활약을 했고 그리고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본인이 스타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재작년에 팔꿈치수라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상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복귀를 하면서 관리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요. 머리를 길렀어요. 장발로. 아,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머리를 장발로 길러서 복귀를 한 다음에 그 머리를 다 잘라서 기부를 했어요. 맞아, 기부했죠. 그래서 소름. 평소에도 선행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고 예, 진짜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유니폼이 위화감이 없네요. 그게 재밌는 게 SK 구단 유니폼하고 되게 비슷해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소위 말하는 예, 흰빨, 예. 흰빨 유니폼이 SK랑 예.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흰빨이라 하면 흰색과 빨간색이라는 그렇죠. 뜻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위화감도 없고 또 모자 색깔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SK와 정말 좀 더 연관되고 또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워낙 좋은 팀이고 전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 만약에 그러니까 올해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SK에서 뛰던 메릴 켈리 선수가 애리조나에서 5선발로 하면서 되게 잘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뭐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1년 만에 다 뽑았습니다. 그 돈을. 네, 그 정도로 잘해줬는데 같은 SK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켈리 선수처럼 잘 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평가받고 2년 뒤에 국내로 돌아와서 또 한국 팬들에게 좋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확실히 한 번씩 시련이 닥쳤던 선수들은 극복하고 일어서는 힘들이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도 그렇죠. 부상 이후에 그렇죠. 확실히 그 부상 당할 때 그 혼자 지내고 재활하고 이런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가 봐요. 그거를 재활- 겪고 나면은 다들 한 단계씩 정신적으로나 뭐 다 실력이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재활이 힘든 이유를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힘들어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다음 프로그램 가기까지가 몇 달이 걸리고 재활 어깨는 계속 프로그램을. 그 똑같은 그렇죠. 운동만 계속 같은 하니까. 운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구계 속설로는 이 팔꿈치 인대 수술을 하게 되면 토미존 서저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구속이 5kg가 빨라진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을 워낙 같은 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팔이 너무 좋아져서 이거만 낳으면 그쵸. 팔이 아주 강철이 되는 거예요. 낳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운동을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네요. 그 전 대신에 그 너무 기간 힘들죠. 근데. 최소 1년에서 1년 아니, 반은 공 던지질 못하잖아요. 공을 얼마나 던지고 싶겠어요. 진짜 정말 말 기사 쓰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지. 농담- 리포트 못하고. 우리 좀 쉬면은 기사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겠지. 뭐 어떤 선수는 재활은 정말 벽 보고 하는 자기 수행이다라고 하는 아,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 있겠네요.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 팔꿈치 수술 재활을 잘 견뎌냈고 또 SK 우승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기운을 받아서 세인트루이스도 우승 뭐 시킬 수 충분히 있는 메모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전문가. 몇 승이나 할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가 통할까요? 주 무기가 김광현 선수가 이제 뭐 빠른 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슬라이더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김광현 선수가 직구 슬라이더 네. 피치 유형의 피치니까, 투수인데 네. 최근에는 커브 비율 좀 높였고 네. 그리고 그 스프리터라 그러죠. 약간 떨어지는 네. 수직으로 떨어지는 공도 던지고 있어요. 네 근데 개다. 네. 아무래도 슬라이더가 얼마나 휘면서 이 강타자들의 방망이를 이끌어낼지가 오늘 현지 기자들도 슬라이더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본인이 난 결정구도 쓸 수 있고 유인구도 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슬라이더가 어느 정도 이 구종 가치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달릴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잘 된다. 저는 10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민 기자의 예상이 한 14승에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랄 것도 없죠.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완 에이스죠. 김광현 선수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을 유병민 기자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논란이 된 쟁점들을 검증하고 사실을 따져보는 이경원의 사실은 시간입니다. SBS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은 음원 사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예전에 음원 차트 순위 조작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SBS 퍼니에 강수지 기자 모셔놓고 예, 그때 실제로 뭐 현장에서 이제 가요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뭐 실제로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때 이렇게 하면 얼마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녹화가 끝난 뒤에 이거 나가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때 이제 그 업계에서 그쵸, 나오는 저도 얘기들이 되게 취재보든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나름 통용되는 요금이라는 게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얘기를 막 하셔갖고 아, 이게 방송에 나가도 물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저희가 밑에 링크해드리고요, 뭐 이렇게 그거 제가 하는데. 챙길게요. 아 예, 제가 밑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수지 기자 출연을 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은 그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 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물증 잡기가 힘든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네. 짚어본 건데요. 자, 일단 음원 사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부터 시작을 해보죠. 수법들이 뭐 일부가 공개가 되고 있죠. 네, 뭐 요즘에 워낙에 또 이 음원 사재기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꽤 될 텐데, 근데 사실 또 사재기 하면은 뭔가 많이 사두는 막 약간 이런 말 식으로, 네, 네, 단어가 좀 되는데 뉘앙스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법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전형적인 게 이겁니다. 그 유명 음악 사이트들이 있죠. 음악 듣는 사이트. 그쵸. 거기에 이제 아이디들을 많이 이렇게 사놔요. 뭐 돈을 구입하든 마련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사놓은 다음에 다 로그인을 시켜서 계속 연속 재생을 하는 겁니다. 스밍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연속 재생을 하고 또 뭘 돌려요? 스밍이요, 스밍. 아, 스트리밍? 네, 그걸 네. 스밍이라고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저도 사실 음악 사이트를 네. 잘 애용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MP3로 들을 만한 거 아이고. 음원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스트리밍을 계속 돌리는 식이에요. 계속 그걸 돌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매크로, 활용한다라는 의혹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거는 저기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죠. 네, 그쵸. 그 계속 자동으로 저희가- 해주는. 네,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계속 연속 재생을 시키면 많이 본 음원이 많이 들은 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순위가 올라가네. 그럼 순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럼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막 실시간 검색어에 여기 막 올라오고 막 이러면은 뭐지 이거? 요즘 또 뜨는 음악인가? 하면 또 클릭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런 게 그런 그거였거든요. 거죠. 아니, 네. 그 뭐 아이디 뭐 예를 들면 뭐 멜론이면 멜론, 벅스면 벅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네. 해봐야 아이디 해봐야 그게 몇 개나 되겠냐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순위가 조금 올라가면 딴 근데 분들이 또 그것도 이제 좀 일리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렇죠. 아이디 수백 개 가지고 되겠느냐 할 때 주로 언제 이용을 하냐면 새벽 시간대.
아무도 좀 잘안 이렇게 안 들을 그때 때. 탁 치고 올라가는 그때 건가요? 치고 올라가면 어쨌든 순위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새벽에 그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지금 논의가 바뀌었나요? 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새벽에 넣고서는 그런 식으로 돌리면은 순위가 올라가 있고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이게 좀 떴네 하고서는 그쵸.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지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대, 20대 뭐 이렇게 세대별로 좀 이렇게 통계가 나와가지고. 네. 근데 보니까 어느 음악은 무지 많이 들었는데 다 50대인 거예요. 막 아이돌 음악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물론 있는데 가능성이 높진 않네요. 이제 네, 이것 근데. 때 요게 또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50대 아이디인데 요즘 최신 아이돌의 음악이 이렇게 많이 들어? 아니 근데 50대 네. 분들이면 송가인 음악 듣지 사실. 그러니까요. 네. 아이돌 음악 듣기 쉽지 않을 수 제가 아직 있죠. 50대는 아닙니다만은 40대 후반인데 좀 아이돌 음악 저도 뭐 듣는데. 세대의 그런 네. 트렌드의 정체성을 이렇게 네. 딱 정해놓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이제 하나의 의심의 지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법들이 있어서 이 의심을 샀고 그런데도 이제 못 고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근데 음원 사재기가 만약에 걸린다면 적발이 되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15년도부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JYP의 박진영 네. 같은 이제 그 대표들, 기획사 대표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막 하면서 네. 제도 보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음악산업진흥법 34조. 그 정확히 34조가 처벌 조항이에요. 네. 이제 음반 사재기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꽤 센 조항이죠. 그러네요. 네. 사재기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군요. 보니까 법률 여기 음반 용어. 음원 사재기 한 자는 그 아니군요. 정확한 이해를 거예요. 위해서 써놓은 예, 건가요? 이해를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 가로를 제가 썼죠. 예. 정확한 워딩은 예.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돼 있어요. 사재기로 네. 합시다. 그래서 사재기인데 사재기로 합시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라면 저렇게 좀 강하게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게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아니 그 처벌 조항은 있는데 네. 근거는 없다. 뭐 찾기가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그쵸. 해요. 네. 무슨 내부 제보나 이런 게 아니면은 찾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도 어느 가수가 이제 다른 가수들의 특정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뭐 어차피 뭐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 결국 내부에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신고가 들어온 게 좀 있기는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면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네.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뉴스가 나올 만하니까 하나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딱 잡아가지고 보도자를 샥 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네. 흥행 가능성이 있어서 그쵸. 솔깃하다라는 네, 뜻이죠. 솔깃하잖아요. 예, 예. 근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도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다 적용시켜가지고 딱 보통 그냥 하는데 예. 그렇게. 예. 근데 그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렵구나. 예. 어렵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재기 신고 접수된 거, 조사된 거, 처벌된 거 한번 문체부에다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팀에서 지금 물어봤군요. 나오고 있는데 16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 건도 신고가 안 된 거예요. 17년도 0건이고 18년도에 이제 3건 나오고 이제 올해 2건 이 정도에서 총 5건 접수되고 5건 조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저거 조사하면 되잖아요. 조사가 됐는데 위에 2018년도 건은 이제 사실상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 거고 증거 없음. 증거 없음. 네. 지금 2019년 2건도 지금 조사 중인데요. 2건 같은 경우는 이것 역시도 지금 좀 애로가 있다라고 문체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 없음이면 뭔가 시시비비가 가려진 건 아니고 입증이 뭐 입증이 안 어렵다는 된 거죠. 것 같긴 한데 어려워요. 왜 그렇게 입증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체부 말도 들어보고 전문가 몇 명한테 이렇게 전화 돌려보니까 이거래요. 이게 누가 사재기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사재기 하면서 동시에 SNS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이 음악 좋네요. 네. 라고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해주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네. 이제 거기에 또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랭킹에 오른 게 단순히 사재기뿐만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입증하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사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사재기 때문인지 아니면 SNS 마케팅 때문인지 모른다는 거고 사실 팬들끼리 인터넷으로
오늘 우리 오빠 잘 되게 스밍해요. 스트림 무조건 다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거 우리 처벌 못 하잖아요. 그건 처벌할 수는 팬덤이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벌할 수는 네. 없는 거죠, 그건. 그리고 또 어떻게 SNS를 보고서 다들 들었어요. 그거 뭐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팬덤인지 입소문인지 사재기 때문인지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얽히고 쉽지가 않겠구나. 사재기 때문에 살짝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갔네 하고서 클릭하고 그럼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네. 올라가면 또 뭐 팬들도 오고 솔깃해하니까 이게 무슨 노래지? 듣고 그럼 올라갔는데 자 이거 범죄다라는 건 그 밑에 부분에 처음 그것만 살짝 발라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사를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겠죠. 만약에 수사기관이 정말 마음 먹고 대대적인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두루킹 수사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아, 예,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럼 네. 이거 같은 경우엔 누가 들어왔는지를 다 검색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좀 사재기를 보면서 네. 대충 이제 차트에 올라오는 분들이 잘 알려지지 못한 그렇죠. 무명들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의심의 정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만큼 차트 진입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잘못된 건 맞기는 한데 좀 전문가 말로는 그래요. 자기는 안 믿는데요. 실시간 차트, 음악 사이트에 있는 실시간 차트에 있는 거 다 못 믿겠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뭔가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치기가 수사 안 해요? 수사기관들. 일단 지금 문체부에서 예, 그 지금 일단 아까 보니까 5건이 접수가 네,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공조를 해서 일단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식의 의심의 정황이 있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수사를 하고 이거를 매뉴얼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쉬울지 쉽게 이걸 처벌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음원 사재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저희가 또 지금 음원 사재기 수사와 조사와 관련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언제나 우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런 방법이 곧 나와서 공정한 그런 차트, 뭐 지금 차트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뭐 맞다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그런 무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환 기자의 사실은이었습니다. 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오늘 12월 18일 14번째 맞죠? 네, 맞습니다. 14번째 순서였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이 AI를 이겼습니다. 네, 한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AI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딥러닝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책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는 딥러닝을 하는데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냐라는 식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2019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책을 몇 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못 읽었습니다. 뭐 컴퓨터도 딥러닝을 한다는데 이제 남은 열흘 동안 오늘 수요일 밤인데 책 한 권 사서 한 권 더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겨울밤을 책과 함께 보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회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마지막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다채로운 뉴스 참 만찬 책을 읽을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